자, 보시죠. 이번 시간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원래 이 3장, 4장, 5장, 6장은 그러니까 정비법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그리고 주택법, 그리고 농지법은 3, 4월 달에 그 완벽하게 할 겁니다. 뽀개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우리가 1, 2월 달에 틀은 한번 잡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중 가서 편하니까. 그래서 1, 2월 달에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그 국토계획법,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개발법,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한 48%인 거예요. 48%.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하는 뼈대까지 합치면 한 52% 하게 돼요. 52%. 그럼 나머지 부분 남은 것만 하면 100%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4월 때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토계획법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1강부터 몇 강까지 있으면 그것만 돌려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또 많이 물어보는 게 6개 법령을 다 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차피 1월 달부터 4월 때까지 법령을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 중에서 뭐죠? 필요한 법령만 들으면 되죠. 굳이 뭐 100점 받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법령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편 도시정비사업의 체계도 전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25페이지 보세요. 325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지금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 3, 4월 달에 이제 들어가면 이 부분은 세부적인 항목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시면서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책에 굳이 뭐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아시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이게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5, 6월 달 가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4월 달까지만 법령까지 딱 뽀개는 데까지만 잘 해주시면 5월 달부터는 이제 핵심 정리가 들어가요. 근데 핵심 정리할 때 저는 핵심 정리 교재로 나가진 않고 프린트로 나갈 거예요. 프린트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자료들 있죠. 그 자료들이 다 PPT로 이제 그 나오는 부분들을 PDF로 다 나갈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다 나갈 거니까 왜 이거 지금 자료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틀만 보시는 거고, 나중에 그 기본서를 가지고 일단 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5, 6월 달부터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계속 반복합니다. 2개월 과정으로.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했던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2개월씩 끊어서 계속 반복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토계획법에서 여기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했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개발하는 게 공적개발 있고 사적개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공적개발에는 크게 나누어서 뭐냐면 도시군계획 사업이 있는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 다뤘죠? 도시개발법에서 우리 다룬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죠? 정비 사업만 다루면 이 국토 부분에 대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국토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개별적인 거예요.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개별적인 건축법이나 주택법, 그리고 농지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국책사업,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인가를 받는다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그랬고 도시개발 사업도 인가 받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뭘 받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거예요. 인가 받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할게요. 도시정비 사업의 절차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국토계획법 할 때 뭐 정했어요? 국가계획 정했죠. 국가계획을 정하듯이 정비를 할 때도 정비를 하고자 하는 방침을 정해야 돼요. 기본적인 방침. 뭐 이렇게 나가야겠다 하는 거. 그게 기본 방침이고, 그게 정해지면 그 기본 방침 틀에 의해서 뭘 짜는 거예요? 기본 계획을 짜는 거예요. 기본 방침이 정해져야,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져야 그 나가는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큰 틀을 짜는 게 기본 계획이에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정비하고자 하는 곳. 그래서 기본 계획 부분에 대해서 수립권자부터 먼저 조금 알아봐야 돼요. 수립되는 지역에 있는 책임자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면 기본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은 항상 이 서열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서열이죠. 1순위, 2순위, 뭐죠? 3순위. 1서열, 2서열, 3서열. 됐나요? 이렇게 돼요.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지만 어디를 하는 거냐면 도시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를 개발을 했잖아, 지금. 그게 개발법에서 했죠. 시간이 지나면 그 개발한 걸 뭐 해야 돼요? 정비를 해야죠. 개발하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정비를 해야죠. 그래서 정비를 하는데 정비하는 것도 어디에? 도시죠. 그래서 어디를 정비하냐면 여기를 정비하는 거예요, 여기를. 도시를 정비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세요? 어디 하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정비하는 거라고. 그런데 정비하고자 하는 기본 틀을 짤 때는 규모가 작은 도시 있죠. 규모가 작은 도시는 굳이 큰 틀을 짤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곳은 큰 틀 자체가 필요 없다고. 그냥 원래 그냥 세부적인 틀만 짜면 그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가 돼요? 규모가 커야 큰 틀을 가지고 세부적인 항목을 나가지. 규모가 작은데 무슨 큰 틀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을 얘기하는 거고, 그 큰 틀이 세워져야지만 세부적인 실시 계획이 뭐라고 하냐면 정비 계획이라고 얘기해요. 본격적인 그게 바로 실시 계획, 정비 계획. 무슨 말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짜는 곳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도시가 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다가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기본 틀을 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규모가 제일 작은 곳은 어디예요? 군이죠, 군. 시는 그나마 그래도 대도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시죠. 그래서 그 군이죠. 그래서 군은 기본적인 틀은 안 짜요.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기본적인 틀을 안 짜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틀은 큰 틀이잖아요. 그건 안 짜지만 세부적인 틀은 짜야 돼, 안 짜야 돼? 군도. 짜야죠, 그거는. 기본 틀, 큰 틀을 안 짤 뿐이지 세부적인 틀은 짜야죠, 당연히. 정비해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기본 계획에는 군이 안 들어가지만 정비 계획을 할 때는 세부적인 틀이니까 그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건 들어가야죠. 거기서 많이 헷갈린다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안 헷갈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 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어디냐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가 되는 거예요. 도 밑에 있는 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그때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책임자죠. 그럼 누가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립을 했잖아요. 수립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수립을 하면 세우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면 세우면 승인 받아야죠. 그런데 이 위에는 국장은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할 건 없으니까 이 위에는 국장밖에 없잖아, 지금. 국장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시는 자기네들이 수립을 하고 기본적인 틀을 수립하고 자기네들이 그 기본적인 틀을 바로 뭐 한다고요? 확정까지 그냥 한다고요. 무슨 말이세요?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특별자치시도 마찬가지고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두 번째 서열하는 데는 권한을 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어디에? 시예요. 시는 두 번째 서열이 아니죠. 세 번째 서열인데 도시잖아, 지금. 그렇죠? 여기서 고민인 거예요. 야, 얘네들이 수립은 했는데 자기네들이 확정할 수 있는 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럼 이러자. 시도 대도시가 있고 일반시가 있으니까 대도시는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권한을 좀 주고 자기네 스스로 뭐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누구는? 일반시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도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뭐 받도록? 승인 받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계획,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제일 먼저 짤 때 수립하고 확정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틀을 먼저 잡아야 나중에 여러분들 3월달 가서 수업할 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1, 2월 기본 과정 하면서 미리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이 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 틀이 제일 헷갈리거든요, 수험생들이. 이렇게 돼요. 그럼 볼게요, 이제. 그래서 수립권자가 누구냐면 이렇게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누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군수는 안 돼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이 두 개는 어차피 합쳐서 시장이죠. 근데 왜 나눈지 알겠죠? 여기는 스스로 뭐하고 수립하고 확정까지도 가능하지만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은 스스로 확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서 이거를 수립한 걸 결정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을 짠 거예요. 기본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으로 세부적인 정비 계획을 짤 때 이 기본적인 계획에 맞춰서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발법 할 때, 도시개발법 할 때 총회에서 조합원 우리 환지 방식 할 때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고 어디에서 또? 그렇죠. 대의원을 통해서 권한 대행할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것은 개발 계획 짜는 거. 그게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거는 대의원회가 대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그게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조합원들이 다 와서 총회를 통해서만 의결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특이 나왔으면 세부적인 거는 너희들끼리 좀 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실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변경하는 거 누가 할 수도 있어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놓으시면 이 기본계획은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정합니다. 몇 년 단위로 수립하면 될까요? 당산이 변하는 10년 단위죠. 10년. 그리고 10년 단위 수립하는 건 좋은데 10년 단위 좀 길잖아요. 그럼 가다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딱 반 정도 되겠죠. 어디에요? 5년마다 뭐 하도록? 타당한지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뭐가 바뀌면? 당이 바뀌면 다시 바뀌어요, 이게. 다시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계속 나가면 좋은데, 여러분들. 계속 5년마다 바뀌게 되고, 이런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기준 하면 뭐죠? 국장이죠, 국장. 국장이 기본적으로 기준은 정해서 거기에 따릅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틀은 짰습니다, 이제. 이제 뭐 짜면 돼요? 세부적인 거. 정비 계획을 이제 짭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도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근데 이건 정비를 하기 위한 기본 계획, 틀이라고. 이 정비 계획은 뭐죠? 기본 계획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이에요. 정비를 하고자 하는. 되죠? 그러면 정비 계획 부분 하는데 중요한 게 왜 정비 계획이 필요하냐면 이제는 뭐 하냐면 정비하고자 하는 뭐죠? 위치, 구역을 정해야 돼요. 구역을. 실질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구역을. 그러면 뭐 하냐면 입안권자가 안을 제시하는, 우리 이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업 시행자가 와가지고 위에는 못하니까 밑에다가 세 번째 서열에다가 가가지고 우리 이런 계획이 있는데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개발하면 좋겠다고 사업 시행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위에 보고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서열에 있는 자들이 우리 지역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특별시라고 하면 특별시 밑에 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구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노화됐고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있는 구청장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구역을, 우리 구를 뭐 하면 좋겠다? 정비하면 좋겠다. 이 노은구를 정비하면 좋겠다 하고 안을 올리는 거예요. 이쪽 노은구를 뭐 해달라고? 정비구역을 정해달라고. 누구한테요? 수리권자한테.
수리권자가 큰 틀을 만들었으니까 큰 틀 만든 자가 곧 구역을 정하는 자라고. 무슨 말인지가 돼?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구역을 정해지는, 정비하는 곳은 그 두 번째 설 밑에 있는 밑바닥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입안권자가 안을 올리면 정비구역은 누가요? 지정권자, 즉 수리권자와 똑같아요. 가 정비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오 그래 타당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냐면 입안권자하고 지정권자하고 이제 볼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또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누구예요? 얘네들이 수리권자였죠. 얘네들이 수리권자잖아요. 그렇죠? 큰 틀을 짠 자가 최고예요. 그 틀에 맞춰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잖아요. 그 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그냥. 수립을 한 자가 지정을 하는 거라고. 그 구역을. 자기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수립했을 때. 그렇게 그걸 생각하셔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 구역을 지정해 주세요 하고 안을 올리면 수리권자가 생각해 봤을 때 그 틀에 맞는 자를 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정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을 올리는 것은 특별시 밑에 누구 있어요? 구에서 안을 올리겠죠. 우리 구역에, 농구에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정비 계획을 세우겠죠. 그리고 누구한테? 특별시장한테 이 구역 지정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시장은 그 구역을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특별시장은 뭐가 되는 거고? 지정권자, 수립권자이면서 지정권자가 되는 거고, 구청장은 입안권자, 정비계획을 올리는 입안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고 군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 군에 있는 장이, 구청장이나 군수가 뭘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구역에 정비를 해주세요 하고 안을 짜가지고 정비계획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나오고. 그러면 누가? 광역시장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입안권자가 아니에요. 지정하는 지정권자지. 입안권자는 얘네들이라고. 무슨 말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밑에 있는 자가 안을 올리겠죠. 근데 밑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야 올리지. 그러면 얘네가 뭐 해야 돼요? 지가 안도 올리고, 지가 정비계획에다 안도 올리고, 지가 또 뭐 하는 거예요? 북치고 상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수립도 하고. 그러니까 크지 않으니까. 크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특별자치도라는 권한이 특별자치시 하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 돈은 되게 많죠, 이게 규모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이 자리가 만만치 않은 자리라고요. 저기 섬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엄청나요. 그 나오는 수익권부터 시작해서 그게 엄청나요. 네. 이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엄청나다고 이게. 그러면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입안하는 자가 없잖아요. 여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없으니까. 특별자치도지사가 뭐도 하고 입안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지정도 하는 거예요.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뭐 수립은 당연히 자기네 핵쓸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시장하고 군수가 뭐를 하게 돼요? 각각 입안을 하겠죠. 입안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밑에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자기 지역에 입안을 해요. 이거 여기에 성남시? 성남시 해가지고 정비계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도 했어요, 아까? 수립도 했죠. 수립한 자가 지정권자라면서요. 그럼 얘네는 여기한테 하지 않더라도 뭐 한 자 허락받지 않더라도 바로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의아한 게 누구 때문에 조금 의아해요? 일반시.
아까 일반시는 수립권자가 수립은 했지만 확정을 못 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위에 있는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큰 틀을 짤 때만 도지사가 잡아준 거예요. 큰 틀을 짤 때만. 세부적인 형태, 큰 틀을 잡아놨으니까 세부적인 한 거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하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 과정별로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중에 4월 달에 암기장 특강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군이 뭐하고 입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정비 계획을 세우겠죠. 세워서 이거 이대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생각하면 자기네 스스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지정까지 하는 거예요. 구역을.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수는 세부적인 항목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간다고. 기본 틀을 짤 때는 안 들어갔지만.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보세요. 이걸 딱 보면서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 그러면 딱 보면서 자보세요. 세 번째 서열이 있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입안하는 입안권자들이죠. 안을 올리는 입안권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수립권자이면서 지정권자인 거예요. 정비법은 끝! 그게 권한권자가.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는 국토계획법이 권한권자가 좀 헷갈리지 개발법도 그렇고 정비법도 그렇고 헷갈릴 리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거든요. 무슨 알겠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도시 부분은 뭐가 된다고요? 수립권자임에서 군 빼고 정비 부분에 대한 구역을 정하는 지정권자가 되고 밑에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입안권자라고. 그럼 여기서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다고. 그럼 시장, 군수 등이라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풀로 다 얘기해 주세요. 풀로 다 얘기해 달라고. 시장, 군수 등이라 그러면 여기 전체 다를 얘기해 달라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됐나요? 아니 이거 내려오잖아 이게. 얘네는 입안권자이면서 지정권자니까. 그래서 입안권자 물어보면 누가 된다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다고.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자 보세요. 입안권자 이렇게 됐다. 입안권자 얘기했잖아 제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군수도 들어간다고. 밑에 다였어요. 세 번째 서열 다예요. 이걸 줄여서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한다. 이게 문제 보다 보면 정비법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시장, 군수 등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 실질적으로 공사가 행해지는 곳은 어디니까? 여기니까. 아니 특별시에서 공사가 행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시 밑에 있는 그 위에는 권한을 가진 거고 특별시에 있는 구에서 공사는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사 사업을 하려면 얘네들이 주로 뭐냐면 뭔가를 인가해주고 한다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둘이는 여기까지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기네들이 뭐하고 입안하고 자기네들이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지정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나 군수 있었죠. 입안만 했지. 권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서열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는 게 지정권자는 도시라고 이렇게 도시.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지정권자는 도시, 얘네들이 수립권자.
수립할 때는 군만 빠지고 밑에 세 번째 서열이 뭐라고요? 일반고죠. 그걸 뭐 특광, 특서 이렇게 외우냐고요. 무슨 아세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자들을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나중에 실제로 정비할 때 되는 곳이라고. 그럼 사업 시행자는 얘네들한테 뭐 해야 돼요? 사업 시행을 할 때 물어보고 이게 해도 돼요? 저게 해도 돼요? 인가 받아야죠. 그걸 뭐 위에 있는 뭐죠? 시장한테까지 가서 시장한테까지 하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죠? 기본 틀만 잡아주면. 그래서 보시면 나오는 게 이제 시행자가 정비 구역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세웁니다.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어디서 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서열에서 행해져요? 세 번째 서열에서 행해져요? 세 번째에서 땅에서 행해지죠.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러면 이거를 검사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 등한테, 세 번째 서열한테. 그래서 세 번째 서열,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이거 인가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사인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서를 보고 좋아 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뭐 하냐면 자 본격적으로 뭐 하게 돼요?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업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비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정비하게 되면 아시죠? 이제 뭐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허물고 다시 지어서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건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럼 너도 나도 빨리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가서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지 마라고 해도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둘 수는 없고 기간을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요? 기간을 정해놔야죠. 언제까지 신청해라고. 무슨? 그래서 분양 신청은 누구한테 하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기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분양 신청에 우리나라 분양 신청의 대가가 한 명 있다고 그랬죠. 누구였어요? 362. 362 기억나세요? 몰라요? 네, 그래요. 분양 신청의 대가가 362, 362. 기초과정당 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뼈대 이론 잡을 때.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잊어버렸겠죠. 이렇게 해도 다음 달 해도 또 잊어버려요. 그래요. 분양 신청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분양 신청의 대가가 누구라고요? 362. 362.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자가 한 명 더 있죠. 우리나라에서 매수 청구하는 변호사 중에 최고 변호사 이름 16위. 기억 안 나요? 두 개. 우리나라에서 매수 청구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할 때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할 때 매수 청구 하잖아요. 몇 년 동안 공사 진행 안 되면. 그래서 10년 동안 안 되면 그래서 10. 그렇죠? 그래서 6개월 2년 공사 착수 16이 그거잖아요. 16이.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거는 362. 분양은 362. 그렇죠? 그래서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차례 연장해서 며칠? 2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36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양 신청이 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합산해야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했기 때문에 시행자는 그걸 검토해야 돼요. 이 사람이 했네. 확인하고 이 사람이 했네. 이거 확인해가지고 시행자는 이제 뭐 하냐면 분양 신청을 한 걸 분양 처분. 우리 환지 처분 기억나시죠? 땅을 뭐 해서요? 바꿔서 준 거잖아. 이거는 뭐냐면 분양 처분하는 계획 세운 거예요. 분양 신청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은 뭐 소유권 자체 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인데 뭐 몇 개가 있고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면적 얼마 정도 되고 여기 몇 층 부분 있을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추첨도 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이 사람만 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계획 세우면 그거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그 건물이 지어지는 땅이 있는 곳의 장한테.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한테.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이 뭔지
분양 처리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사업 시행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의 그죠? 관리를 정비 사업으로 조성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유권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있어야 되고 토지도 있어야 되고 지상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와 변환하여 배분하는 관리 계획과 공공시설의 기속, 사업 시행자에게 기속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일련의 처분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 등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관리 배분을 하겠다. 뭐 그 얘기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건물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딱딱 여기는 어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시행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장 군수 등한테 검사 받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 짰는데 되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인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렇죠. 바로 공사 들어가면 돼,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사 착수합니다. 그러면 공사 착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겠죠. 그럼 공사 완료. 그리고 뭐 하게 돼요? 검사 받겠죠. 준공인가. 이게 기본적인 뭐가 돼요? 도시정비 사업의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 3월 달부터 진행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 틀을 보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도시정비법에 대한 기본 틀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3월달 가기 전에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한번 틀만 잡아놓은 겁니다. 뼈대 잡기.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건축법 뒷부분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